저는 공익활동 촉진위원회 위원으로 우호지대학교에 있는 이설련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서 강우진 선생님께서는 조례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은 이제 5분께서 사례 발표를 이제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순서대로 각각의 단체 혹은 이제 활동가들께서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공익활동 촉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 사 팀장님으로서 이제 충남 지역 소식을 먼저 들어보도록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에서 왔고요.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사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보고 나니까 저만 육지에서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재원 쪽 사례 발표를 맡았는데 한 10분 정도로 짧게 사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고 지금 이제 펀딩 플랫폼에서 전용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 종료가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저희 내부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 어떤 주관적인 평가를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앞에는 충남도 현황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남은 이제 15개 시군에 걸쳐 있고 천안 아산권의 대부분의 인구와 절반이 가까운 인구와 그리고 단체들도 천안 아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남도 저희 쪽 센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계속 제주센터 예산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올해 이제 저희 7인티오로 되어 있는 이제 센터고요. 센터장 포함해서 그래서 근데 현재는 이제 6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올해 사업 예산은 한 8억 4천 정도의 사업이 이제는 4억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 크라우드 펀딩 사업은 저희 교육 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모임이나 공익활동 모임이나 단체 쪽에 관한 이제 별도의 지원 사업은 한 1억 1천 정도가 되고 이 교육 사업은 한 저희가 1억 2천 좀 못되게 어떤 시민 영역에 있는 활동과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사업의 콘텐츠로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소개를 하고 이걸 통해서 무언가 단체나 모임에서의 새로운 재원 마련의 무언가의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개 작업을 했던 건데 저의 개인적인 평가로는 상당히 이제 좀 실패한 사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16년 7월에 설립된 센터고요. 충남 시민재단이 충남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3기 수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3기 수탁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충청남도는 올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를 계속 지속을 했고 내년도 사업 예산이 조금 더 삭감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은 저희 이제 방역센터 외에 시군센터들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쪽에 제가 정리를 이거 참고로 해놨는데, 이제 설립의 방식들이 좀 다양하긴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천안에 있는 NGO센터가 민간 영역에서 설립을 해서 지금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 2008년 설립 제일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제주와 비슷하게 당진은 이제 관에서 설립해서 관에서 직영하는 그런 센터가 있고 구역은 그리고 논산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서산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1년도인가 개소했는데 올해 3월에 여기는 이제 운영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시군 단위에서의 공익활동지원센터들이 좀 확장하는 추세였다가 21년 이후에 근데 현재는 조금 추세기로 돌아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5쪽에 이제 이런 인식조사를 진행했던 배경이 이게 충청남도도 이제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제 2021년에 제정을 하고 시민사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조례상 필요한 이제 지원에 관한 도에서 수립해야 되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이제 기초 용역 조사를 이제 저희 센터가 이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충청남도도 이 기본 계획의 진행이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도 기능을 지금 중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식조사 결과로 보면 어쨌든 계속 조금 예전과 변한 이제 활동가들의 인식이 예전에는 비정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시민사회 핵심적인 어떤 정의라고 예전에 생각했다면 현재는 공익성이 상당히 한 50% 가까이가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나왔고 자율성이나 연대성의 가치를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뭔가 전통적인 시민사회 영역이 좀 더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활동가들로부터도 알게 됐던 면이 있고 근데 뭐 제주도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계속해서 한상적인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실제로는 뭐 활동가들의 열악성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대시민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회원 확대나 재정적인 것들을 구축하기 어려운 이제 악순환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인식조사에서도 이미 이제 체감하고 있던 것들을 그냥 이제 설문조사로 그냥 결과적으로 확인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구상을 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민사회 저희 역량 강화 이 교육 사업 중에 내용이 있는 건데 원래 포인트는 이제 단체 자립 역량 강화로 좀 이게 활로개척이라는 게 이제 저 브랜드 네이밍으로 만들었던 건데 뭔가 새로운 활로를 좀 제시해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교육으로 한번 소개를 하고 해커톤 대회라는 형태로 해서 전용관 입점까지 연결해서 실제로 실행해보는 것까지 연결하는 이제 사업을 했고요. 이 사업 예산이 한 4천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아마 저는 뭐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뭐 텀블벅이나 와디즈 같은 많이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뭐 카카오 플랫폼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영역에서의 아마 이런 펀딩 사이트들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저희는 이제 오마이 컴퍼니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좀 더 특화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랑 용역 사업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뭐 교육이나 5회차 정도를 진행하고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 대상으로 이제 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실습을 하는 걸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한 24시간 과정에 이제 해커톤 대회를 운영을 하고 해커톤 대회 자체에서 결국에 기획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수상을 하고 그 수상팀에 대해서 이제 전용관 입점해서 펀딩 경험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를 제가 31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 결국 해커톤 대회에서 15개 정도의 팀을 선발을 했고, 그 선발팀에 대해서 실제 이제 오마이 컴퍼니 플랫폼에서 전용관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 펀딩을 실제 수행하는 수행률이 너무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커톤 대회 자체로 완결성을 그냥 갖고 종료한 팀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해커톤 대회 별도 상금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전용관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실제 다시 스토리 작업이나 여러 가지 리워드 작업이나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일련의 작업들이 있는데 그 작업의 수행이 좀 안 되는 선정팀들이 많아서 현재 제가 이 자료를 보냈을 때는 한 5팀 정도만 지금 이제 15개 중에 5개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거 아직 공식적인 평가는 아니고 저의 이제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은 실제로는 이제 뭐 1인 활동가를 포함해서 공익활동 영역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이제 대시민 접점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모금의 재원 마련의 통로로서 크라우드 펀딩을 소개를 했는데 참여 대상들이 조금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낼 때도 이게 모집 대상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충청남도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해결해보고자 하는 개인, 단체, 학생, 청년, 주민 누구나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충남은 상당히 센터가 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년에 이제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생긴 뒤로 사회혁신센터도 있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도 있고 그리고 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대부분의 이제 그 중앙정부와 맞물리면서 하는 중간지원 기관들이 분화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공익활동
영역에서의 공익활동 지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사회혁신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뭐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하다가 이제 실제로는 상당히 주제들이 분화되고 그것들이 센터로 분화되다 보니까 저희 센터가 그런 공익활동 영역이 포괄하는 영역에서의 어떤 영역과 사람을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넓은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너무 대상 지점들이 모호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데다가 이거는 이제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인 어떤 디렉팅의 좀 미흡함인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 운용사인 오마이컴퍼니는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 영역들의 모금 플랫폼을 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후원형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면 공익활동 영역에서의 어찌 보면 이 단체들이 이걸 통해서 모금을 할 때는 어떠한 기획을 가지고 진행할지에 대해서 세밀한 작업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용역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수행사가 익숙한 방식의 영역으로 지금 모금 플랫폼이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마이컴퍼니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인데 이게 공익활동 영역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시제품 테스트를 하는 거의 협동조합 영역에서의 팔로개척에 관한 내용의 접근과 차별점 없이 이제 우선은 교육과 해커톤 대회와 전용관 입점의 일련의 흐름들이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공익활동 영역에서의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좀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는 조금 미흡한 작업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교육을 하고 해커톤 대회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실제 거기서 이제 펀딩 기획을 하고 리워드를 구성을 하고 펀딩 페이지에 올리지만 실제로는 이제 오마이컴퍼니라고 하는 플랫폼이 상당히 그 시장에 많이 이제 알려진 시장 노출도가 좀 낮은 플랫폼이기도 하고 실제로 모든 어떤 펀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펀딩 페이지에 올라간다고 해서 되게 자연적으로 어떤 사람이 모금이 되거나 되는 구조가 아니고 그 이후에 홍보 마케팅 작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제 실제로는 노출되지 않는 페이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단체들, 이제 모임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그 이후에 작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로 모금 효과는 상당히 미비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또 도돌이표인데 단체에서의 어떤 기획력이나 어떤 역량이 상당히 많이 또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은 저의 어떤 되게 주저리 써놓은 내용이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계속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는 공익활동의 영역이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과 영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기도 하고 도대체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성과는 뭐냐라고 하는 되게 당장에 수치하기 어려운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수로 저희 성과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행정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수로 한 데는 이제 이런 식의 성과를 카운트하기도 했지만 저희는 특히나 상당히 지역 내 장기적인 어떤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씨앗이 언제 발아돼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틔우고 성장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적 시야가 필요한 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워낙 다양한 어떤 영역들을 포괄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다양한 영역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시민사 전통적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요새 그런 식의 단체의 틀을 갖추지 않더라도 되게 자발적인 시민 모임의 형태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러면 이제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의 지원의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걸 주저리 쓰는 거고요. 그랬을 때 좀 재원 확보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출발점이 이제 우리 활동에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의 확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인
경쟁적인 부분의 확보가 어렵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대부분의 저희 충남의 큰 단체들이 저희 센터에서 하는 3월 초에 하는 지원 사업을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 단위 단체 프로젝트 사업에 한 6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한 5개 단체 정도 지원을 하는 지원 트랙도 있다 보니까 개별 단체에서는 이제 그쪽 지원 사업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긴 하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역시나 도돌이표인데 결국에는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단체의 정체성이나 이제 존재 의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발신하는 어떤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단체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계속 마련을 해갈까가 늘 이제 가장 근본적인 고민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정말 이 재원 마련의 통로로서 지원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저는 이제 한계가 되게 명확한 이제 방식이다. 근데 이제 어쨌든 모든 것들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어떤 하나의 도구나 방법으로서의 단체가 활용할 어떤 여지가 있는 것들인 거고, 이게 단체를 소개하는 시장에 우리 단체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어떤 창구나 혹은 일시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단기 모금이나 이런 통로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유의미한 결과로서도 펀딩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우리 단체를 알리는 여러 가지의 작업들의 기획과 홍보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 플랫폼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플랫폼을 활용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단체에서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펀딩을 진행을 해야지만 그나마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저희 근본적인 고민인데 어쨌든 크라우드 펀딩이 후원형이 대부분의 리워드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후원의 어쨌든 이 후원금을 내면 무언가의 대부분이 물건으로 많이 어떤 상품 제작하는 형태의 리워드를 많이 설계하게 되는데 이게 리워드를 위한 펀딩 뭐 이런 식으로 자칫하면 좀 그렇게 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적으로 이제 가장 고민이 이 활동 단체, 공익 활동에 하는 어떤 가치에 대한 공감과 이것들을 내가 지지하는 어떤 방식으로서의 어떤 후원과 기부라고 하는 이른바 어떤 내가 이걸 하면 물건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이 가치를 내가 얻는 방식의 이른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어떤 이 선물 관계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관계성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좀 지역재단이라고 하는 정말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정말 활동가들만을 위해서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인 자금을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시민사회 영역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했는데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고 뭐 근래 시민자산화 사업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접근하는 이제 트랙도 있고 라고 해서 조금 새로운 모금 플랫폼이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이제 새로운 도구나 방법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조직에 대해서 조직의 사람과 조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정돈하고 그것들에 대해 사회적 발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대로 활용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충남 지역의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공익활동 단체가 자율성이 확대가 되면서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통해서 좀 더 플랫폼 활용의 목적력을 좀 더 높이고 그다음 기획력뿐만이 아니라 홍보 또 다양한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야만이 이런 크라우드 펀딩 사례도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결국은 공익에 대한 공익 활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폭넓은 사회적 지지와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아까 이제 강호준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 시민단체들은 어떤 정형화된 혹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시민활동, 시민사회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참여환경연대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 박유란입니다. 저는 앞에서 사람이랑 재원이 되게 중요한 문제고 해서 발표를 먼저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항상 생존의 위기, 사람과 재원이 없어서 항상 힘든 와중에 저희 의제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그리고 저희가 전통적인 단체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랑도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이 오히려 좀 신박하다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저희를 의제 쪽으로 불러주신 것 같은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 단체는 1991년에 설립돼가지고 지금 32년째를 맡고 있는 단체고요. 참여자치랑 환경보전,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매우 거대한 이슈를 다 담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영리병원, 제2공항 등등 이렇게 제주도의 어떤 평화의 가치를 지켜내고 주민 참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 단체 거의 활동에 발을 담그고 있는 정말 전통적인 시민사회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이런 활동 와중에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활동이 97년도에 그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1년간 했었는데 한 87건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단체 활동에서 이어져 와가지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최근 3년 동안 한 3가지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저희 화북천 보건 운동이라는 걸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주민들께서 전화가 왔어요. 화북천이 물줄기가 2갈래인데 한 갈래 물줄기를 이렇게 불법으로 매립해가지고 막았고 거기에 그 하천 위에 하수 펌프장을 지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물난리도 겪고 밑에는 오염도 발생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나니까 엄청난 자료를 모으셔가지고 그걸 옛날 신문 모은 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희가 차라리 주민들을 더 이렇게 조력을 해가지고 화북천 보건운동을 진행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저희 2021년에는 도의회 청원도 해가지고 옛물길 보건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성마을 두 번째는 작년 제성마을 벚나무 벌채 대회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 단체에서 먼저 컨택을 한 경우인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우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할머니들이 우는 이유가 나무가 잘렸다고 우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버스 중앙차로 때 처음에 했을 때까지만 해도 나무가 잘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했지만 이렇게 적극적 대응은 하지 않았는데 그 나무가 마을 설촌 당시에 할아버지랑 같이 심었는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보고 이게 자라시던 할머니가 나무가 없어지니까 막 펑펑 우셨는데 이 나무를 그 행정에서는 할머니들이 자르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렇게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또 상황이 있으니 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할머니들이랑 울었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좀 팁을 얻어가지고 도로를 넓힌다고 나무를 자르는 도시의 미래가 없다는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했고 이게 SNS에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전국 주간지 기자님이 그걸 보시고 그거를 주간지 메인 이슈로 실어주셔가지고 이게 전국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막 폐기물 처리장 증설 반대 운동인데요. 이게 정무로른과 이시설 목장 인근에 제주도 서귀포 슬러시 전량을 처리하는 업체가 거기 그 중산간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도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여기 주민들은 이런 악취를 그래도 이렇게 좋은 유기농 비료를 만든다고 해서 좀 참아왔는데 최근에는 소각까지 한다고 그리고 증량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이거 참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 단체에 도움을 청해왔고 또 주민들이랑 그렇게 해서 지금도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보면은 의제는 또
또 의제를 타고 흐르게 되는데 화북천 복원운동을 사실은 하면서도 주민들이 화북천 펌프장 옆에다가 그 행정에서 그 원유 처리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하수 펌프장에서 이렇게 원유 넘치는 하수를 좀 처리해서 바다로 되게 빼는 그런 시설을 추가로 증설한다고 했는데 그 주변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게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다라는 본인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주민 동의 받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마을회에서 안건으로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뭐 논의는 됐는데 뭐 손을 들었다, 뭐 어떻게 했다 말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마을회에 그럼 마을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해서 여기 설치가 가능한지 그걸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마을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마을회 회원에게조차 이 회의록이나 향약 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를 절대 공개를 저희한테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하수 문제도 이 제주도의 하수나 난개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주민 자치나 뭐 이렇게 주민 규약 같은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생애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 규약이랑 갈등과 관련된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성마을 벚나무를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 도로 확장과 좀 무참히 잘려가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가로수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탄소 흡수도 해주고 도심에서 사람들이 잘 묵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가로수 살리고라고 해서 가로수를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가로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런 활동으로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왕 폐기물 처리장 이슈도 하수 슬러지 정책이나 뭐 주민들의 의견, 주변 주민들의 의견 듣지 않고 공장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한 행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지금 사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막 이렇게 여러 의제를 설명해드렸는데 저희가 막 되게 다양한 참여하겠는데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는데 쟤네 정치 도대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좀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다니면은 참여하겠는데 같이 단체 활동하는데 이제는 좀 못하지 않겠냐? 요즘에는 작은 소규모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의제를 설명하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는 데도 많은데 참여환경연대 같은 데가 지속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스스로도 우리는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다양하게 열린 이런 의제를 다루게 좀 사람들 수요 중심으로 저희가 의제를 다루다 보니 좀 의제는 항상 오분부한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라면 되게 장점인 것 같고 근데 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정말 재원이랑 사람이 정말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의제라는 이슈를 넣으신 게 이런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단체마다 아까도 재원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돈도 없는데 해야 될 일들은 진짜 많아요. 다들 행정적인 처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전화하고 이렇게 행정 처리하는 것들 정말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이런 것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단체로 연락을 주시거나 의견 주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까지 오기엔 얼마나 큰 용기와 생각으로 절박하고 오셨을까라는 그 마음 공감대 그리고 소통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민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사업으로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다들 어렵지만 주민의 목소리랑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의제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그라 사무장님께서는 주제를 정말 제목을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의제는 주민을 타고 흘러라는 주제의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화교 단체인 만큼
그런 거대 담론에 잘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거대 담론이 수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에서 발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좀 생명력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셨는데, 제주 지역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익사회단체 혹은 공활동단체로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 지역은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힘이 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또 달리 보면 지역 사회에 대한 혹은 지역 환경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들, 다양성, 주제의 다양성, 의제의 다양성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게 이런 의제가 어떻게 공익활동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좀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SMDI 강림 선생님의 발표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MDY 승리의 강민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픈 스피칭 딱 듣고 바쁠싸 했거든요.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그럼 이제 생각했던 자리랑 조금 많이 달라져야지. 하지만 이제 저희에게 요청을 주신 분들의 약간 의중을 조금 파악해 보자고 하면은 여기 저희는 사실 시민단체 혹은 이런 그쪽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저희 승리라는 팀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지역 사회에는 요즘에 많은 사회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거는 해결책이 요즘은 사실 하나로 도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해결책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거를 이제 실행까지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책자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거의 실릴 줄 모르고 일단 저희 활동 같은 것들을 조금 보기 좋게 해놓긴 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는 지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 의료 문제가 환경에 끼치고 있는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그거를 메인 주제로 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의료 문제에 집중을 했느냐고 하면은 사실 의료 문제는 생산부터 폐기되는 전 단계에 이르러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필드 리서치를 통해 이제 찾다 보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고, 사실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의료 이외에도 많겠지만 플라스틱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공론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의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옷을 사는 게 당연하고 안 입게 되면 자연스럽게 버리는 게 당연하고 이거에 이어지는 파생되는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하지만 저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의식주 중에 옷은 맨 앞에 있듯이 저희가 환경에 끼친다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안 입을 수는 또 없고 그렇기도 함에 따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옷을 멋있게 입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은 최소화하되 되게 멋있게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와중에 저희가 처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저희의 힘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좀 많이 찾아뵀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도 저희 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계신 지구별각의 이경미 대표님이 계신데, 이경미 대표님이 이제 지구별각에서 하고 계시는 지구별 옷장, 공유 옷장부터 시작해서 의류 교환에 대한 이야기로 프로젝트를 풀어가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첫 행사를 이제 올해 지구의 날이죠. 지구의 날 때 그 지금 서울의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곳에서 21% 파티라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옷장 속에 그 입지도 않고 그냥 보관되어서 잠들어 있는 옷이 평균적으로 21%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밖으로 꺼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운영 기획을 제주도에서 직접 한번 하면서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다음에 이제 여기 경제통상진흥원 뒤쪽에 국수고광장에서 환경연합 때 저희가 두 번째 리뷰와 파티를 진행하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같은 청년 플레이어들을 모아가지고 토크 버스킹 형식으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했었고 그리고 서로 교환한 옷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멋있게 스타일링하는 방법들 같은 이런 컨텐츠를 조금 제작을 해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거랑 이제 연결되는 지점에서 저희가 몇 차례 해보니까 제주도에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그럼에도 이제 사회 흐름과 뭐 본인의 가치관상 옷을 멋있게 입고 싶은데 환경도 챙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 중에 지금은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패션 브랜드 청년 CEO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옷을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한다는 걸 그 브랜드의 브랜딩 요소로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저희랑 조금 결이 되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우리의 메시지를 일반 다른 분들에게도 좀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뭘까 생각하다가 패션쇼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패션쇼를 기획을 지금 하고 있고 조금 멋있게 꾸며보기 위해서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활동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제주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저희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리도 불러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래서 공익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나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환경을 위한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가 또 저희 팀이 만들어진 게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청년인데 직장 동료로 만나서 저희가 이제 계약 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 이런 거에 앞둔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사실 시작점은 공익을 위해서 시작했다기보다 저희를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그걸 떠나서 지금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지금 저희가 시작하겠다고 한 이 프로젝트가 사실 어느 정도 책임감과 뭐 그런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공이 가지고 가지 않지만 저희가 앞으로 처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게 저희 자체적으로는 스스로 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시간 쪼개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제 이 주제로 돌아와서 이런 공익 활동들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쉬운 건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활동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에서도 저희가 뭘 하는지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걱정하는 저희의 지속 가능성을 이제 뭐 조언을 좀 듣다 보면은 뭐 이제는 단체, 등록 뭐 이런 것들을 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 어느 정도 저희가 프로세스가 구축된 이후의 이야기라고 하고 그 앞단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사실 저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으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활동을 하면 활동할수록 저희의 진심을 알아봐 주셔서 저희한테 오히려 역으로 컨택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느슨하게 뭔가 일처럼 쳐낸다기보다 본인이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역으로 제안해 주신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가 뭐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잘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점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환경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저희의 팀은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조금 해결해보고 싶다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사실 세상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경험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부작 해가지고 어쨌든 결과물을 내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 얘네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걸 하네? 라고 해서 본인이 뭔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게 꼭 환경이 아니더라도 와가지고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뭐 추천해 주실 사람 있냐 혹은 거기서 뭔가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는 좀 큰 틀에서의 뭔가 커뮤니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그 팀원 중에 사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유경제 담당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라는 것이 물질적인 교환으로서만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적 자원들 간의 경험과 지식의 교환 또한 공유경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는 둘째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더라도 그 앞단에서 진행되는 건 항상 사람들로 먼저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이제 계속 시도해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공, 민간, 어디 단체를 떠나가지고 이게 이제는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행성처럼 되는 한 단계 저희가 되게 작지만 조금 이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팀의 색깔을 맨 처음 정할 때 음악 합주 형태 중에 긱스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딱 정해진 팀이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완성하기 위해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바이올린 잘 치는 사람 한 명 아무나 데리고 해가지고 즉석으로 합을 맞추는데 그게 음악이 되는 것을 긱스 형태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해가지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어떤 사회 문제 해결에 다양한 해결책 중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모이다 보면 바로 해결로 이어지진 않겠습니다만 분명 유의미한 활동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사례와 제안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조금 이게 명확한 제안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사회에는 이미 많은 도움들이 있고 재원들이 있지만 저희가 사실 필요한 거는 돈이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면 있어가지고 저희는 또 이제 사회 초년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희 돈을 쓰는 건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나 아니면은 지금 앞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이 앞에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 R&D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공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다양한 사람들이 도전하는 환경의 제반들이 사회에 갖춰져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종합토론 때 이런 제안을 두고 종합토론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토론 때 이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전통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런 공익활동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공주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대된다,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아까 승리의 강민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경우는 자율형 형태의 어떤 공익활동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청년 세대들의 관심,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게 공익활동을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더욱구나 또 하나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생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팀을 통해서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같이 인식 개선도 하고 활동도 이제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항상 그런 논의를 하잖아요. 제도화되지 않은 어떤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발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또 저한테 굉장히 좋은 하나의 모티브를 주셨는데요. 이제 의식주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비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제주 비건 기획팀장님의 발표를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환경권 행동 제주 비건 신재희입니다. 비건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비건이즘은 동물 실험 등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거나 착취하여 생산되는 음식, 의복, 용품, 오락, 서비스 등을 거부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동물권에 기반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동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처벌과 폭력을 거부하는 생활 철학을 말합니다. 또한 비건이즘을 실천하는 사람을 비건이라고 하고요. 비건이즘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기엔 이미 망가져버린 지구를 지속 가능한 지구로 되돌려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거니스트라고 하는데요. 비거니스트는 환경 문제, 소비 문화, 사회적 불평등, 종차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인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고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킵니다. 따라서 비거니즘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생명환경권 행동 제주 비건, 이하 제주 비건은 제주의 생명 공간, 기후 위기와 건강 위기로부터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비거니즘을 알리고 있는 사회 시민단체로 비건이거나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함께 절박한 마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단체가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소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정리를 해왔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잘 못 보고 말씀드릴 것 같아서 양해를 못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지구는 전 인류의 삶의 터전이자 모든 생명체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고요. 인간의 성장과 활동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무분별하게 자연 생태계를 침해하기 시작하면서 동물과 인간 사이의 바이러스의 교차 오염 가능성이 급등하게 됩니다. 천연 자원의 배수적 파괴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재생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고요. 당장 행동하기 위해 제주비건은 2017년부터 이제 제1회 제주비건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 제주비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2차례 제주비건 위크 행사와 제주비건 영화제뿐만 아니라 제주시 공직자 비건 세미나 및 비건 채식 뷔페 시식회를 열어 채식 요리의 다양성과 채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와 협력하여 채식하기 좋은 제주를 위한 비건 및 비옵션 식당 지도를 제작하며 비건 옵션 식당을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비건과 채식을 하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욱 체감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비건 음식이나 음료를 옵션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제주도 의회 정리부 부의장 주관으로 진행됐던 미래세대를 위한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제주도 13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 채식 급식 지원 조례 재개정을 위한 출범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하 이제 채식 도민연대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함께 채식 도민연대와 함께 기후위기와 채식 급식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고요. 2020년 3월 4일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주 채식급식 지원 조례안은 채식 선택권의 보장과 월 1회 채식급식 제공이 핵심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채식급식을 온전히 제공하고 왜 채식을 제공하는지 제대로 교육하자는 게 조례의 기본 내용입니다. 각계 단체로 활동하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이뤄낸 결과였고요. 기후위기 대응과 채식권을 보장하는 면에서 월 1회 채식급식을 실시하는 것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만 사람들의 의식 변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 예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기후위기 대응과 건강위기 대응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비건 식단이자 채식 식단임을 알리는 채식급식 교육을 채식도민연대와 소비요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대상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이고요. 인원수는 21년도에는 처음 시작한 21년도에 942명이었고 2022년에는 2,64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는 5,590명에게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년도에서 22년 신청률이 181%가 증가하였고 22년도에서 23년 신청률은 111%로 증가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채식급식 교육의 신청률은 급등하는데요. 이는 채식급식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시민들께서 깨달은 결과고요. 이제는 필수 교육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동물권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21년 11월부터 저희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토역 경주마의 복지체계를 구축 외친 행진을 총 11차례 행진을 했는데요. 제주도는 태역 경주마로 테사로 반려동물 사료를 만드는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20개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태역 경주마를 이용한 대규모 반려동물 전용 사료 공장 계획을 철회하고 제2차 말산업 육상 5개년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으며 공장 계획은 전면 철회되었습니다. 2022년 작년 2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주마 전 세계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였고요. 연간 7, 8조 원을 벌어들이는 경주마를 퇴역 이후에는 이제 필요 없고 쓸모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료값이 든다는 이유로 바로 도축하여 식당으로 납품되고 사실 경주마는 관리가 되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말고기로 유통이 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역 경주마가 용도 미정으로 확인되는 비율이 엄청 큽니다. 어쨌든 이 연간 8조 원을 벌어들인 경주마는 퇴역한 이후 보통 빠르면 2년, 3년 또는 5년 내로 퇴역을 하거든요. 보통 35년, 40년의 말수명이 그렇게 되는데 5살 전에 도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퇴역 경주마들의 상금의 3%를 경주마를 사용하도록 제안을 하였고요. 이후에도 생명체 학대 방지 포럼 박창일 대표를 비롯 말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말학대 방지 시민 모임을 구성하여 끊임없이 단 한 줄의 법령조차 없는 말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비건은 최근 시민들과 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말의 학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퇴역 경주마, 말에 관심을 가져 그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이 보장되도록 자원봉사하는 이유는 인간의 오락과 유희를 위해 끊임없이 죽기 직전
지장까지 달리고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경주마가 실상은 학대와 뒤처럼 삶과 퇴처럼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주마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또다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대관을 비롯 많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결국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현재 활동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과 동시에 동물 지옥이라고 불립니다. 푸른 하늘, 파란 바다, 따뜻한 햇살, 그 넓은 초원을 보면 아주 평화롭죠. 이것을 누리는 것은 인간과 반려동물뿐입니다. 유기동물은 매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현재까지 8천여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했는데요. 유기동물원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2022년 제주도 동물단체 3곳과 연대하여 유기동물원은 제주 네트워크 이한 유동네를 출범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의 문제는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이 함께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기동물의 문제점을 알리고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와 협력하여 동물동물 캠페인과 문화사업 등을 진행하였고요. 날로 더해지는 유기동물 증가수와 반려동물 증가수가 같은 이유는 동물을 불법 벌칙하여 판매하는 일이 그치지 않고 이 또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생명을 온전히 생명으로 본다면 일어날 수 없는 만행이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제주도 동물보호조례는 동물을 위한 보호조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부족하고요. 제주비건은 제주동물보호조례 재개정을 위한 준비를 동물권 변호사단체 PNR 박수환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을 알리고 입양을 위해 제주지역 문제해결 플랫폼과 협력하여 유기동물과 평등친구하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2022년 고의적 교육의원과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정담회를 가지고 생명 감수성 환영을 위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고의적 의원께서 발의한 동물사랑 교육이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제주비건에 속한 유동네에서 동물권 교육 강사 양성 과정과 시민과 함께 심화 과정을 진행하였고요. 그 결과 2003년 5월부터 제주도 교육청과 유동네가 함께 찾아가는 동물사랑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교육은 생명 존중과 유기동물, 반려동물, 길고양이의 알아가기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 양성 과정은 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또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물권 채식급식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고요. 역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시고 강사를 희망하는 시민분들과 함께 내년에 진행될 찾아가는 동물사랑 교육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 3월 천연기념물 뿔서리를 해친다는 범인으로 걸려 문화재청에서 대책 없이 마라도에서 강제 반출해서 육지로 분산 방사할 계획을 처리시키고 말씀을 먼저 안 드렸는데요. 올해 3월 천연기념물 뿔새우리를 해친다는 범인은 그 마라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이 범인으로 몰린 고양이들을 문화재청에서는 대책 없이 마라도에서 강제 반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영역동물의 고양이를 이제 육지로 분산 방사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마라도 고양이들을 유산본부는 임시보호시설을 만들고 현재까지 시민봉사자들과 함께 보호 중에 있는데요. 마라도 고양이들을 알리고 입양 홍보를 하는 일은 3월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가족찾기 사진전과 여름에는 방학을 맞이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마라도 고양이 학교를 운영하며 생명 감수성 환경을 키우고 생명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마라도 고양이들 겪은 일들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후기를 많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마라도 고양이 입양 프로젝트 3탄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부터 홍보를 시작합니다. 모든 시민이 다 동물을 존중하는 시민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시민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이 모든 생명체와의 평화와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대단위적으로 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행정도 과감하게 변해야 하고 시민들도 행정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서 행정이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평화에 기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시민도 행정도 다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단체는 진실서가 진짜 진실을 알려나가고 시민들은 진실에 대해 몰랐던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겨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마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목소리를 낸다면 그런 세상으로 본다면 모든 생명체가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다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공익활동이란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누구든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해준다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은 시민 자발적 활동인 만큼 자금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나에게도 좋고 이웃과 사회, 지구 전체에 좋은 영향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미 공익활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종종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자신의 활동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지속성이 좀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의 재원이라든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의 상태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저희도 자원봉사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적인 협력, 정부와 사회의 협력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끼리에 서로 돕고 지원함으로써 더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좀 유지하면서요. 사회적인 지원과 협력에 의해 더 나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버틸게요. 열심히 써줄 것 같아요. 제주 비건 기획팀장님께서 이제 활동하신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채식권, 두 번째는 동물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채식과 환경이 어떻게 연관돼? 라는 생각, 혹은 어떤 생명 종수는 인간에게만 필요한 건 동물에게 필요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이런 제주 비건의 활동, 혹은 그 활동을 이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식의 부재에서 인식의 확장과 인식의 공감대를 활성화를 되게 확대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줘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국정 간의 어떤 평화로운 공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반되어야 되는 어떤 존중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아마 지구들의 약속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 몇 년 전부터 지금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경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내용을 저 열심히 정말 경청하고 많이 공감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 발표를 부탁한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그냥 거창한 거 없이 진짜 솔직하게 우리 단체 안에서의 경험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를 지속하게 하는 힘에서 사실 세 가지 키워드로 사회적 가치, 성장, 그리고 또 함께라는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먼저 저희 단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단체는 그러니까 지금의 야수터는 사실은 캠페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체 이름으로도 쓰고 있고 이제 원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체 이름이었어요. 이게 동명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바꾸게 되었는데 처음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만들었을 때
때 저희가 이제 지향하고자 했던 또 끝까지 잊지 말고 중심으로 삼아가자고 했던 정신이 사실은 이제 슈마어의 책 제목, 그러니까 적정기술의 아버지거든요. 슈마어가. 근데 책 제목에서 따와서 이 지금 사실 거대한 물질 문명 속에서 돈이 정말 중요하고 명예이고 권력이 돼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작지만 소중한 존재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 큰 단체나 전문적인 집단이 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지금도 목표가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 단체의 구성원들은 숨노래 선생님도 계셨고 처음에 이제 만나셨을 때 그리고 또 뭐 학교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 또 문화계에 가시는 분, 그리고 또 기자분, 또 저처럼 뭐 환경 강의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환경 교육을 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고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 누구도 문화예술의 전문가는 없었지만 우리가 그냥 관심 있는 혹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작은 재능으로서의 이런 문화예술 활동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해서 주변과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면 좋겠다. 그런 자잘한 어떤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또 우리는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저희 단체의 안에는 지금 이제 만 5년이 됐는데 지구별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사실 테마가 큰 테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동안 춤추고 노래하는 환경 캠페인단 활동이 꾹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활동들이 사실 저희 단체의 가장 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른들, 청장년층,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주 멤버였고요. 4년 동안 2020년부터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로 구성이 된 지구별 퀴즈라고 하는 친구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환경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정말 저희 단체의 핵심 활동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럼 우리를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 그 힘에 대해서 이제 여기 간단하게 정말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모였을 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직장인이었어요. 아까 이제 저희 수미하고 좀 달랐던 맞나요? 수미예요. 네, 조금 달랐던 것은 저희는 이제 직장인이었고 우리가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사실 좀 목표였는데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어떤 즐거움에 앞서서 사회적 가치, 좀 옳은 것을 추구해보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사회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좀 가슴 좀 깊은 곳에는 진짜 뭔가 옳은, 정의로운 것에 대한 추구하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사실 정말 작은 존재여서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못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실패조차도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그런 이게 좀 나이대가 있다 보니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좀 좋은 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이익보다는 우리의 수익은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 출발점이 저희는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꼭 옳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의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키워드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좀 약간 개인적인 제 의견인데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은 사실 궁극적으로 저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앞으로 점점 이제 나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갈 건데 그때 우리 사회가 믿을만하고 건강하다면은 저는 사실 두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건강한 성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력.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시민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희가 사실 처음에 활동을 시작했었을 때,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무식해서 용감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모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 활동들을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성원 중에 누구도 문화예술 활동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러고서 처음에 이제 기획했던 것이 춤추고 노래하는 환경 캠페인 공연단이어서 거리 공연을 준비하는데 아무도 거리 공연을 기획해본 사람도 없고 그 거리 공연에 참여해본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환경 이야기를, 저희도 메인 테마가 환경 이야기인데 환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환경 이야기가 교육이나 이런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 우리가 굳이 거기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우리가 뭔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우리의 능력으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 조그마한 것을 하고 싶다. 그때 저희 단체원들이 꽂혀있던 것이 약간 좀 춤이었거든요. 몇 명이. 그래서 춤추고 노래 단체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때 사실 이제 주변에서 문화예술 하는 친구들이 좀 이제 관계를 갖게 돼서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이제 저희 활동들을 보면서 조언을 많이 해줬는데 사실 긍정적인 조언보다는 부정적인 조언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일들은 사실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설프게 하려면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좀 뭐랄까 문화예술을 좀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충고도 많았지만 사실 이렇게 저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정말 사실 근데 그랬거든요. 너무 모르니까 다니면서 정말 준비하면서 정말 울면서 저는 정말 기억에 울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대표로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모르니까 제 주변의 팀원들도 덩달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남았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사실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별 퀴즈가 있는데 지구별 퀴즈 활동들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어른들 말고 조금 더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확장성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린아이들을 이제 구성을 해보려고 했었을 때 주변에서 역시 또 전문가분께서는 조금 저학년, 특히 3학년 이 정도가 부모님들이 열도 크고 또 픽업도 잘해주시고 또 관리도 좋고 해서 하라고 이제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가 정말 많이 수용했는데 이것들은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사실 어린이 단원이 저희한테 무조건 그 피교육 대상자이기만 하면은 저희는 아마 아시겠지만 어떤 재정이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저희도 역시나 물론 작은 어떤 보조금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저희가 자발적인 어떤 봉사회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교육자로서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 역시 똑같이 저희의 활동가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 학년만 받지 않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다 받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동생들은 언니들에게 배우고 언니들은 동생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르치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좀 더 교육적인 것들을 이제 보자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도 채식에 관심이 참 많아서 비건 뭐 이렇게 채식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그때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채식 전문가들을 항상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채식들 사실 우리도 이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그냥 주변에 우리 선생님들 아니면 주변의 어른들 학부모님들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몇 명과 어른들 이렇게 해서 채식 각자 그냥 만들어서 각자 같이 펼쳐놓고 같이 먹어보는 프로그램. 또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그냥 원하는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여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읽었던 책들을 이야기해주는 이런 식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좀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이 지속 가능성이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이 없어도 우리 안에 힘을 가지고 좀 갈 수 있는 바탕을 깔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우리 단체 활동원으로서 활동가로서 지금 현재는 지구별 퀴즈가 없으면 저희의 꾸준한 지금 인스타에 매주 꾸준한 활동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꾸준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구별 퀴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실질적인 힘을 갖는 또 그 아이들은 이제 그 외에 저희 활동 외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에서 내부 구성원들 또 그 구성원들을 운영하는 우리들 역시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함께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 있는데 제일 처음에 맡겨졌을 때는 7분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직업들이 다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저희도 막 진행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항상 좀 같이 해주는 팀원이 없다라고 사실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걸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 사실 어떻게 정의내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사실은 많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도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작은 시민 단체들, 뭐 디프다나 뭐 여기 모션케어 분들 나오시는데 뭐 이런 활동하시는 단체들하고 연결을 계속해서 시키고, 근데 그런 과정에 사실은 이제 힘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결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이제 내용들을 어떤 말을 해야겠다 좀 정리를 좀 했었는데 지금 막 말을 하다 보니 조금 부서가 조금 오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우리 지금 제가 함께하는 분들 중에 중요한 분을 빼먹었어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사실 뭐 저희가 관하고도 연결을 이제 하고 있고 공모사업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들, 작은 단체들하고도 연결하고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지구별 야수터는 100개가 넘는, 물론 지금 좀 조사하면 좀 잘 쓰겠지만 100개가 넘는 다양한 뭐 카페들 또 바닷게임이라고 하는 캠페인은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가 정말 뭔가 내가 지금 그리는 그림이 진짜 바닷가에 서서 담배꽁초 줄이라고 캠페인에 참여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말 많은 시민분들 또 봉사자분들이 참여했고 지금 역시 13명의 봉사활동가들이 매주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분들이 정말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지구별 퀴즈의 부모님들이 진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 많은 정해진 어떤 팀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과 연결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간다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들이 전체 우리 사회 시스템 안에서 우리들을 이런 활동들을 조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힘을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더 나은 어떤 시스템과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사실 관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관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정책도 연구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의 출발 역시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주시로부터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연결들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혹은 더 힘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의 대표지만 사실 활동가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이런 활동가들이 정말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저희 단체의 원래 이름이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회 이런 어떤 활동들 속에 우리 이런 활동가들이 개개인이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대접받고 지속 가능하게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화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논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키워드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속 가능의 요건이라고 명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 성장, 함께라고 세 가지 키워드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제도권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지지와 관심 그리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면 육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지구별 퀴즈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들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아이들이 공익 유전자를 가져서 나중에 좀 더 사회에 좋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을 해봅니다.